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이 될 텐데 장마철이 되면 여러 가지 걱정이 있죠? 네, 저는 습기랑 곰팡이가 그게 맞아요. 걱정입니다. 곰팡이는 뭐 식재료라든지 물건에 곰팡이가 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 몸에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이 곰팡이가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이전에요. 한 주간의 핫한 건강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입니다. 피부가 아유, 감사합니다. 광채가 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해주실 한 주간의 건강 이슈는 뭔지 화면 보면서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건강 이슈는요. 스마트폰 많이 보면 머리에 뿔 난다? 입니다. 뭐야, 저게. 스마트폰을 보면 머리에 뿔이 난다. 저는 굉장히 처음 듣는 얘기예요. 뭐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뿔이 날 수 있어 화가 나죠. 화가 나죠. 뿔이 난다는 화가 난다 이 말. 그거죠? 그렇죠, 그거죠. 네, 부모 입장에서 부모 머리에 뿔이 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왜요? 스마트폰을 볼 때 보통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보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뒤통수 부위에 뿔 모양으로 아. 튀어나오는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에이, 이게 이렇게 하는 거 거북목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무슨 뿔이나 이게 한원장님이야, 이거. 하신 것 같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네네. 호주 한 이제 대학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네.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두개골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수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네. 젊은 층의 경우 3명 중에 1명이 오!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할 경우 뒤통수뼈가 뒤통수뼈. 뿔처럼 튀어나오죠. 27.8로 돼 있는데 이제 2.78cm로 이해하시면 그렇군요. 저 엑스레이 사진 중에 뒤통수 부분에 뾰족 튀어나온. 그래, 저 딱 그게 보이네. 뿔인 거잖아요. 바늘같이 생기기도 해. 네네. 사진을 한 장만 더 볼까요? 네. 지금 방금 보셨던 사진은 28세 남자인데 네. 네. 28세 남자의 경우는 이제 외 후두부 흉기라는 부위에서 이제 뼈가 자라나는 게 네. 2.78cm로 돼 있는데 네. 오른쪽 사진은 58세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자의 네. 뒤통수 이제 외두부 후기 흉기 부위의 이렇게 길이입니다. 2.45cm죠. 더 적어요? 다르네. 그러니까 젊을수록 이렇게 뼈가 융기돼서 자라나는 뿔처럼 자라나는 현상이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두드러집니다. 더 많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 부위면 이거 만져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만져지기도 합니다. 이제 실은 이제 젊은 사람들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중년층도 스마트폰을 많이 그렇죠, 사용하고 그렇죠. 이렇게 과다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만져지기도 하는데 제가 저 기사를 보고 우리 직원들 다 만져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마 이거는 또 인종과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종과도 또 상관이 있습니다. 아니, 저도 아직 뿔 안 난 것 같은데. 뿔 안 왜 났어요. 살짝 난 것 같죠? 난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요? 근데 이제 많이들 이렇게 당황하실 텐데 왜 후두부 흉기는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입니다. 누구나 좀 튀어나오는데. 약간씩은 있다. 네네. 아. 이제 여기에 이제 과다 증식되는 거를 이제 외골종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뼈의 혹처럼 이제 튀어나오는 건데 이러한 이제 원인은 이제 실제로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고개가 떨어지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척추랑 승모근이 이 후두부 흉기 부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가 떨어진 걸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잡아당기는 거죠. 잡아당기는군. 그래 힘줄의 영향이 있어서 네. 이렇게 자극이 되니까 뼈가 혹처럼 이제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뿔 나오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하고 어깨는 여기. 뻐근하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후두부 흉기에 이제 뿔처럼 이제 뼈가 튀어나오는 분들은 이제 더불어서 일자목이나 거북목 증후군을 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후두통이나 목의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반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주 하늘을 쳐다보는 자세를 하시고 또 이렇게 어깨 스트레칭이나 목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아, 되겠습니다. 보더라도 약간 이렇게 보다가도 저는 힘들면 이제 이렇게도 보거든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근데 이제 어깨 관절염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냥 내려놓고 하늘 보고. 네. 이게 어쨌든지 한 자세로 오래 보아서 이렇게 되는 건 안 좋으니까. 네. 그죠?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우리 자손이 인류의 뼈를 발견했는데 우리의 뼈에 뿔이 있네. 이렇게 되면 그게 스마트폰 때문이야. 그거 놀랍잖아요. 네. 한 자세로 계속 보는 거 안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다음 소식은 스마트폰 때문에 살이 찔 수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뭐야, 아니, 이거? 뿔에 이어서 살이라니요. 뿔이 나면서 살도 쪄. 그게 뿔살입니까, 그러면? 근데 사실 저희 같은 여자들은 네. 살이랑 연관된다 그러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아요. 무너지죠. 남자도 근데 무너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불빛 때문인데요. 아. 이 우리가 밤에 켜놓는 뭐 TV나 조명, 스마트폰 불빛이 저희 비만과 연관이 돼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요즘 뭐 TV 켜놓고 잠드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으시고 맞아요. 또 저는 누워서 이렇게 스마트폰 맞아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살이 이게 찔 수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제 지난 10일 날 이제 자마 인터널 메디신이라는 그 잡지에 보고를 한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네. 실제로 4만 3천여 명의 35세에서 75세 여성을 조사를 했는데 네. 밤에 뭔가 조명을 켜는 그룹, 뭐 스마트폰이든 TV든 조명이든 켜는 그룹과 깜깜하게 해놓는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 한 17% 정도가 5년 새에 5kg 이상 더 찔 확률이 어느 그룹에서 더 높았겠어요. 당연히 조명이 있는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요. 조명을 켜놓는 그룹에서 비만 확률은 33%, 과체중의 비율은 22%나 더 높게 관찰이 됐습니다. 예. 아니, 어두우니까 안 보여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밝으니까 막 찾아서 먹게 되고. 그러니까 저 얘기는 그 자는 동안에 그 빛이 들어오는 거, 네. 방안이 좀 밝은 거. 그러니까 잘 때는 이렇게 딱 암전 상황이 되게 좋구나. 네. 그러한 인공적인 불빛이 네. 식욕을 컨트롤하는 호르몬이랑 연관이 있다는 내용 네. 때문인데요. 실제로 사실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사실 사람은 밤에는 완전히 어두운 환경에 지내도록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밤에는 깜깜한 환경에서 자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인공적인 조명이 있을 경우에 일단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고요. 바이오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타볼리즘과 연관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욕 호르몬이라고 참 이 가뜩이나 이게 이 야밤에 이 야식 정말 맛있거든요. 요거 참기 힘든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만약에 주무시려면 이제 안대를 하고 야밤에 어둡게 하셔야죠. 어둡게 하셔야 돼요. 암막 커튼이 좋아. 안마 커튼 좋죠. 쉽게 얘기하면 밤에 불빛이 있으면 배가 고프다 이런 별로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신사동이 그렇게 밝구나. 그러니까 하여간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도 자제하고 네네. 좀 이렇게 깜깜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좋고요. 아까 예인 아나운서가 네. 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휴대폰 꼭 본다고. 그렇게 봐요, 저도. 그러다가 입 부러지는 사람이 많대요. 맞아요. 떨어뜨리죠. 이러고 하다가 조는 거야. 그럼 이게 딱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함몰되고 입 부러지고 이럽니다. 아, 맞다. 스마트폰 그렇게 보는 것도 안 좋아요. 떨어지는 거. 네.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볼 건강 내용 뭔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올해 장마가 6월 말에서 7월 초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네. 장마가 시작이 될 건데 장마철에 참 이 미리미리 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곰팡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도 비가 생각보다 자주 왔고요.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주부님들 무엇보다 곰팡이 걱정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맘때면은 뭐 이 닦아도 다시 또 꽃처럼 막 계속 피어나잖아요. 네. 특히 그 욕실에 우리 집 욕실에 그 타일 사이사이에 이게 껴있는 거는 보기도 싫고 냄새도 나요. 아, 맞아요. 아주 싫더라고 그거는. 그런데 왜 이렇게 닦아도 계속 피어나는 거예요? 아, 정말. 자생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덥고 이제 습한 환경을 곰팡이가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장마철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환경이
덥고 후덥지근하고 습하잖아요. 네. 근데 곰팡이가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이제 서식하기 가장 좋은 이제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정도고요. 습도는 약 70% 정도인데 딱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이 즈음의 곰팡이는 천국이죠. 쉽게 번식을 합니다. 실험 하나 한 거 뭐. 네, 실험 예. 하나 볼까요? 네. 네네네. 제가 이제 식빵 2개를 준비를 해서요. 네. 하나는 이제 쾌적한 곳에 놔두고 하나는 덥고 습한 곳. 장마철과 같은 비슷한 환경에 두고 계속 관찰했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 곰팡이가 덥고 습한 곳에 둔 식빵에는 곰팡이가 저렇게 심하게 잼 아니죠? 곰팡이입니다. 곰팡이입니다. 네. 아유, 3일만 해줘. 어우. 오, 확실히 눅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곰팡이가 더 네. 잘 피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핀 곰팡이가 사람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비가 좀 왔잖아요. 네. 네네. 이렇게 30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날씨에 비까지 오면 사실 곰팡이성 질환으로 병원을 오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그래봤자 피부병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요. 아니, 무좀 네. 같은 경우도 곰팡이 때문에 생긴다고는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 이런 곰팡이가 네. 암이나 치매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우. 네. 두 분이 친하시죠? 네. 겁을 주니까. 아니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인데 이게 사실 칸디다라는 균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네네네. 마세요. 네. 칸디다라는 균 때문인데 이제 칸디다는 사실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을 일으킨다고 이미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최적의 온도와 습도 있잖아요. 네. 36.5도에 70%. 그게 정말 완벽하게 체내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살기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일반적인 이러한 전신 질환을 떠나서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진짜 저 건강에 치명적이라면 이거 우습게 봐서는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장 속에 곰팡이가 있는 것도 찝찝하고 네. 그리고 그렇죠. 암과 치매도 찝찝한데 이게 내 피부 표면에 살고 있다면 핀다면 사실 되게 찝찝한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습한 계절에 대표적인 세 가지 피부 질환, 곰팡이성 피부 질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판넬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3대 질환. 첫 번째, 무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무좀. 이분 남자분이네. 많지. 이거 많아요, 사실. 사실 네. 곰팡이 하면 무좀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무좀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일으키는 균입니다. 보통 이제 특히 남자분들 발톱이 굉장히 많이 두꺼워지고 각질처럼 좀 으스러지거나 네. 아니면 색깔이 약간 노랗게 변하시는 분들은 무좀을 의심해봐야 되고요. 아. 그리고 아까 방금 습도가 높은 곳에 잘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몸에서 가장 땀이 많은 손발이 가장 곰팡이가 좋아하는 부위겠죠. 그래서 손발에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각질이 많이 껍질이 벗겨지거나 심하게 가렵거나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안 돼서 발가락 사이에 무좀 많이 생기고 네.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 네. 무좀 걸리신 분들 대부분은 아버님들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요즘 모르시는 말씀인데. 아버님들이 군대에서 그때 고생하셨거든요. 그렇지. 네, 이게 전투화 신고 그렇지. 맞아요. 5분 대기조라고 통풍이 안 해서 돼서. 5분 대기조 그냥 전투화 신고 잤어요. 네. 아. 자, 제 생각은 이제 여자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겨울에 그저 부츠 긴 거 있잖아요. 게다가 뭐 탄력 뭐 스타킹 같은 거 네네. 통풍 안 되는 거 그 신기 때문에 제가 아는 여자분들 이 무좀 걸리신 분들 많아요. 뭐 발가락 양말 신은 분들 제가 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아이 그래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누가 무좀에 잘 걸리는지 그것도 취약한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사실 지금 얘기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1번은 당연히 구두랑 양말 아니면 구두나 스타킹을 벗지 못하고 장시간 계셔야 되는 직장인 분들이고요. 당연히 통풍이 안 돼서 그런 거고 또 이제 습한 환경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땀이 많은 사람이 더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암 환자나 고령의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이 더 잘 걸릴 수 있고요. 사실 사람들이 제일 찝찝해하는 포인트가 이 공동생활인데요. 누구랑 슬리퍼를 같이 신거나 아니면 수영장에 가서 올마오는 경우도 있고 목욕탕에 가서 올마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무좀 걸린 환자의 각질을 떨어져 있는 바닥에 떨어진 각질을 밟는 것만으로도 이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공동생활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아, 이게 전염되는 네, 거구나. 어느 정도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좀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건 제가 또 처음 들었어요. 야 이거 목욕탕 갈 때마다 신경 쓰이는데 왜
드라이기로 발가락 사이 계속 말리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그리고 집에서도 그 목욕탕 앞에서 나오면 그 발판 같이 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 각질 떨어져 있거든. 조심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아니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게 발뿐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딴 데도 생긴다면서요. 보통 이제 손, 발에 가장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린 건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왜냐하면은 내 발에 모좀이 있을 때 내 발을 만지고 다른 데를 만지면 거기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발뿐만 아니라 사타구니나 얼굴, 심지어는 두피에까지 생기는데 두피에 생기면은 사실 이게 이제 탈모랑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내 발을 만지고, 그러니까 무좀 걸려있는 발을 만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맞아요. 그러면은 감염될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저기 뭐 만약에 이렇게 발 만진 다음에 이 혀 같은 맞아요. 끔찍하네 그냥 눈 뭐. 아유, 이게 전염이 되네.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건 어디에? 아, 사타구니 완성. 야, 이것도 막 간지럽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비 오고 이제 습한 날 보면 이제 사타구니 부위가 이제 눅눅하면서 이제 네. 발적이 되고 가렵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는 고시생들, 또 수험생들, 또 직장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는 이제 사무실 직원들의 경우에 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타구니 부위가 가렵고 붓고 열감이 나면서 이렇게 느낌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죠. 택시 기사 아저씨들 뭐. 그렇죠. 뭐 심지어 이게 성병인가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 일반적으로 습진도 비슷하게 생깁니다, 부위에.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습진이 아니라 무좀을 일으키는 피부 사상균에 의한 사타구니 무좀입니다. 또 무좀이 또 이까지도. 아유, 나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고시 공부하듯이 책상에 앉아서 오래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 신경 쓸 일이 없었네. 그러니까요. 아, 이 병 때문에 나는 아예 공부를 안 했어요. 알고 이 걸릴까봐 공부 안 했지. 아니 근데 이게 간지러우니까 긁다가 이것도 무좀처럼 다른 데 만지고 이러면은 네. 이것도 다른 데도 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손을 통해서 무좀균이 이동을 한다고 예. 하셨는데요. 네. 이제 공동생활할 때 사용하는 수건도 그렇고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찜질방 많이 즐기시잖아요. 네. 네. 찜질방 가셔서 자신의 속옷을 벗어놓고 네. 찜질방에 있는 반바지. 의복만 입고 그렇죠. 대부분 무좀이 그렇죠. 다들 전염된 그렇게 경우가 하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근데 대신에 이제 찝찝하니까 약간 허리춤이 좀 큰 거 달라서 엑스라지 달라 그래서 좀 약간 내려 입죠. 안 닿게.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은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하는 이제 방법과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경식 씨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동생활하는 찜질방 같은 데서는 꼭 속옷을 입고 반바지 등을 착용하시고 우리 찜질방 업주분들에게도 부탁을 하나 드리면 네. 그 의복은 꼭 삶아서 잘 세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찜질방 그 옷 입을 때 안에 내 입는 게 예의예요. 그게 예의죠. 이게 좀 벙벙해.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눕고 이러면 아유, 그거 나 뭔 그러지 얘기인지 마세요. 맞아. 벙벙하다니까. 그럼. 또 누워 자잖아요, 또. 네, 꼭 소복 입으세요. 아유, 본인은 시원할지언정. 눈 둘 곳이 없어요. 자, 자, 세 번째 갑니다. 볼까요? 어루러기? 어루러기는 뭐예요? 어루러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좀 처음 봤는데. 알레르기는 아는데 어루러기? 네, 알레르기는 어루러기는 어루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곰팡이 질환인데요. 네. 이건 주로 이제 땀 많이 나는 자리나 아니면 피부 겹치는 곳에 생기는 피부 곰팡이성 질환입니다.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곰팡이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질환인데 주로 많이 생기는 게 이제 여자들 가슴골이나 아니면 등 쪽에 동글동글하게 약간 갈색 비슷한 붉은색으로 반점들이 올라오고 거기에 약간 각질이 올라오는 게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건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렇죠. 이제 어루러기랑 이제 건선도 많이 비슷하고요.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 얼굴에 뭐 피는 거 있죠. 뭐라 그러죠? 버짐. 버짐도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제가 표를 보고 한번 설명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이 저렇게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어루러기도 그렇고 버짐, 건선 모양들이 비슷하죠. 원인은 어루러기는 이제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균에 의한 거고요. 버짐도 여러 가지 곰팡이균에 의한 건데 특히 백선균에 의한 이제 질환이라 그래서 버짐을 백선증이라고도 합니다. 건선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다르죠. 피부 각질은 어루러기도 떨어지긴 하는데요. 건선은 눈처럼 두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은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가려움증이 없다 그러면 어루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건선도 없지만 건선도 이제 간혹 나타나게 하거든요. 그리고 경계선은 비교적 뚜렷하죠. 그리고 이제 버짐은 곰팡이균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가려움증이 심하고 진물도 나기도 해서 곰팡이균에 따라 다르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차이점이라 그러면 어루럭이나 버짐은 곰팡이균에 의한 진균증이기 때문에 항진균제나 피부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건선은 자신의 피부를 자신의 면역세포가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안정 치료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뭔지 사실은 구분이 잘 안 갔었는데 이렇게 그러게요. 얘기를 해주시니까 알겠네요. 네, 확실히 근데,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네. 이 질환을 많이 보지 않으신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헷갈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집에서 자가 진단을 해서 세 가지 질환을 임의대로 치료하시면 안 되고요. 예.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날씨는 날씨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비누를 잘못 사용했을 때 또 곰팡이균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피부는 약산성의 막으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밖으로부터 들어오지 않게 해주고 안에 있는 것은 나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부터 균이나 곰팡이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비누가 사실 그 역할을 좀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비누도 사실 세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비누가 종류가 세 가지, 그 그쵸. 브랜드마다 다른 브랜드 게 아니고. 말고 브랜드 아니고 네. 특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네. 나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게 과학 실험 시간에 하셨던 거 기억나요? 리트머스 종인가? 맞아요. 네. 리트머스 종인데 이게 이제 pH 산도를 볼 수 있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비누의 산도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물에 묻히네요, 먼저. 물에 묻혀서 비누 위에다가 올려두면 되겠죠? 네. 물에 묻혀서 비누 위에다 비누도 올려두면. 다 그게 다르구나, 산도가.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그 거품 좀 많이 나는 게 일반적으로 난 좋은 비누라고 생각하는데. 오. 아니, 나는 그냥 집사람이 놔주는 비누가 좋은 비누라고 생각해. 어디서 받아오신 비누 쓰지 않으세요? 그러게 어디서 받아온 어디 기념품으로. 그죠? 네. 돌잔치에 많이 주더라고요. 지금 이제 변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네. 네. 지금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토마토 위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토마토는 전형적인 이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하려고 올려놨는데요. 네. 지금 색깔이 조금씩 변하고는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색깔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여기에 있는 색깔과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첫 번째 비누는 색깔이 거의 지금 pH 9, 10에 올라가는 약간 그러네요. 청색까지 띠는 색깔을 보이고 진해졌어요.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알칼리성. 전형적인 알칼리성 네. 비누입니다. 알칼리성. 네. 그리고 중간에 비누는 약간 초록색을 띠고 있어요. 네네네. 연두색에서 초록색 정도. 그래서 요거는 전형적인 이제 중성 비누라고 중성.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요거보다는 약간 노란기가 돌기는 합니다만 네. 연두색을 더 메인으로 띠고 있어요. 요거는 약산성, 중성 약간 그 사이 약간 애매한 정도의 비누인 것 같고요. 비교하기 위해서 올려놨던 토마토는 완전 노란색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예. 산도가 높다 이거구나. 네, 그래서 알칼리성이라고 노란색이기 보시나요? 때문에 완전 산성이라는 예. 뜻인데요. 산성. 네네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 만약에 제품에 이게 약산성이다라고 강조를 하거나 광고를 하지 않는 이상 다 알칼리성 비누입니다. 근데 알칼리성 비누의 문제가 뭐냐면 세정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피부 장벽을 얘네가 다 씻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알칼리성 비누는 사실 피부에 조금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좋은 줄 알았는데. 아, 피지가 적당하게 있어야 피부 보호도 되는데 세정력이 너무 좋아도 문제군요. 그렇죠. 이제 오. 비누로 일반적인 비누로 이제 씻으면 뻐드득거리면서 잘 씻기잖아요. 예. 좋은 비누로 알고 있잖아요. 피지를 씻어내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피부는 이제 땀과 피지가 섞여서 약산성 천연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약산성을 띠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곰팡이나 세균의 침입을 막기 위한 건데 이렇게 산도가 깨지면 피부 면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갓난아이들의 피부는 아주 건강한 약산성을 띠는데 네. 나이를 먹어가면서 중년이 넘어가면 피부 산도가 깨져서 알칼리성이나 중성으로 넘어가요. 그래요? 그래서 중년 이상에서 피부 면역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피부 산도가 깨져서 또 곰팡이균도 쉽게 서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피부 산도가 깨졌는지 알수 그냥 있는 방법. 그대로인지 어떻게 알아? 오휴. 네, 방금 하신 것처럼 저희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네. 손에다가? 네.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해서 물을 살짝 묻혀서 네. 피부에 올려놔 보면 아, 그래요? 알 수 그래요? 있어요. 네. 여기 있군요. 네. 아, 피부에 그대로 손등에 올려요? 손등 왼 편하신데 올리시면 되세요. 네. 안쪽에 팔뚝 안쪽에 팔뚝 안쪽에 손등 안쪽. 물을 묻힌 리트머스 종이를 올려볼게요. 아, 이걸 하면 산도를 알 수 있다?
약간 노란빛이 돌면 네. 아기 피부에 가까운 애기. 좋은 피부라고 경식 씨 보시면 애기. 되고 응애. 노란색이요? 네.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산성입니다. 약산성. 오, 저도- 빨간색까지 저도 가긴 노란색. 오, 노란색이에요. 오, 네. 나 응애예요? 응애예요. 응애예요? 피부 정말 좋은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피부가 좀 안 좋은 거 알칼리 같은데요? 중성이에요. 저도 중성이, 중성인데 중성. 이게 여자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너무 자주 씻어요. 그러면 사실 중성으로 나오기 쉬운데 우리 우리는 안 씻은 거야. 아닙니다. 피부 건강 측면에서는 사실은 내가 약산성을 나이가 좀 유지하시는 있네. 게 좋죠. 네. 제가 경식 씨보다 좀 형이에요. 형이에요? 한동원 장님은 좀 약간 알칼리인가 중성, 보다. 중성. 아니 이것도 산성의- 약산성입니다. 네. 산성. 약산성. 저는 아예 노란데요? 정말 애기 피부시네요. 아주 안 씻으시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나도 얘기하면 놀랐죠. 자주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와, 재용 아나운서도 완전 완전 노란색이에요. 노래요. 완전 애기 피부시네요. 저걸로 한번 이재용 아나운서 네. 산도가 얼마인지. 와, 네, 진짜 지금 노랗다. 제가 봤을 때 이재영 아나운서 피부는 거의 이쪽에 가깝거든요. 정말 전형적인 제일 건강한 아기 피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세요. 응애예요? 거의 pH가 5 정도? pH 한 5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다시 태어나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야, 이거 좋네. 재밌네요, 이거. 재밌네요. 이런 피부에 따라서 비누 선택이 조금 달라져야 되나요? 네, 사실은 대부분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 모르신다면 네. 약산성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피부가 특별히 문제없고 건강하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네. 피부가 예민하거나 건조하거나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일부러 약산성을 좀 찾아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균형이 깨졌다. 그럼 네.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한트에서 준비했습니다. 한트. 네. 1분 피부 면역 강화 체조. 그래요?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 피부 면역 강화 체조. 네. 자, 그러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는 아래, 왼쪽, 오른쪽.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아의 홈 트레이닝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피부 면역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네.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지압. 지압. 또 하나는 피부를 쓰다듬기인데. 쓰다듬기. 네, 지압은 일단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려 보면 네. 끝나는 부위가 있죠. 끝나는 부위. 네. 이 부위가 네. 곡지라는 혈자예요. 곡지. 곡지. 곡지라는 혈자리. 곡지. 그다음에 곡지에서 자신의 손가락 4개를 붙였을 때 끝나는 부위 여기가 수삼리라는 혈자리입니다. 네, 곡지와 수삼리. 이 두 군데는 실제로 피부 면역 안정시켜주고 피부 가려움증, 두드러기, 또 종기가 났을 때 피부에 염증이 있을 때 침자리로 굉장히 다용하는 혈자리입니다. 수삼님 누르니까 좀 아프네. 그렇죠. 아파요. 네. 지압 방법은 간단합니다. 곡지 한 번, 곡지 한 번. 수삼리 한 번, 수삼리 한 번. 반대쪽 곡지 한 번, 곡지 한 번. 수삼리 한 번, 수삼리 한 번. 그리고 잘 모르겠다. 대충 때려주시면 돼요. 요 방법 좋네. 네, 네. 자, 두 번째. 여러분 괄사라고 들어보셨죠? 괄사. 네. 발사. 괄사요법. 사기 같은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피부를 긁어주는 건데, 네, 조선의 왕들도 이렇게 내시들한테 괄사요법을 시행하라. 그러면 피부를 긁어서 피부 면역 강화시켰다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극을 시켜주는군요. 기구를 쓰지 않고 자신의 손바닥으로만 피부를 자극해도 괄사요법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갓난아이들을 어머니가 쓰다듬어주면 피부 면역이 좋아진다는 말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피부 면역이 강화되면서 곰팡이 기능으로부터 방어작용도 하고 여러분들 목욕탕에서 때밀이 할 때 그렇죠. 심하지 않게 떼수건으로 가볍게 쓰다듬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또 이렇게 배려심이 좋잖아요. 그렇죠.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율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컨셉은 네. 요염하거나 귀엽게. 요염하거나 귀엽게. 귀엽거나 요기. 요염하게. 자, 그러면 한동원 선생님이 하는데 뭐 요염까지 갈까?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오늘 노래도 또 선곡을 또 직접 하셨죠? 네, 그러면 음악 주실까요? 자, 준비되세요. 잘 따라서. 흔들흔들. 흔들흔들. 박자 맞춰가면서. 아우, 좋은데 오랜만이다. 어떤 동작 같기도 하고. 곡지, 수삼리, 곡지, 수삼리.
쓰다듬기, 쓰다듬기. 자, 피부야. 사랑해. 몸통, 얼굴, 얼굴. 허벅지, 허벅지까지. 다리. 자, 오이씨. 복지, 복지 다시 복지, 손, 때려주고. 자, 꿀 피부. 자, 온몸을 얼굴, 쓰다듬어주고. 허벅지, 허벅지 쓰다듬기. 허리 세우고. 자, 허리 세우고. 조용하게 또 복지. 때려주기. 또 때려주고. 자, 마무리. 자, 내 피부 좋아져라. 자, 마무리. 마무리는 안 서. 꿀 피부가 되겠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군요. 내 어떻게- 몸을 쓰다듬어 주는 게 네. 중요해. 그 앵콜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아니요, 시간이 안 앵콜 되면. 아니고. 아니, 안 돼, 안 돼. 우리 또 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부끼리는 서로 해도 좋게 부부가 금슬이 그러니까 좋아하지. 이렇게 몸을 쓰다듬어 주는 거야. 내 몸은 소중하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저도 네. 집에서 한트에서 네. 꿀피부로 거듭나 알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트까지 만나봤고요. 여기 피부에다 또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하잖아요. 꿀 피부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식품 뭐가 있겠습니까? 네, 바로 알려드릴까요? 네네. 제가 일단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네. 재료는 먹는 금입니다. 금. 먹는 금. 먹는 금. 먹는 금. 식용. 아니 근데 실제로 금 주지 않아요? 포브스나 타임즈에서 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로 선정됐고요. 그래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건강을 주는 네. 식품 중에 하나다. 그래요? 뭘까요? 그게 바로 뭐 시간 관계상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밤. 네, 이겁니다. 뭐예요? 뭔가요? 무슨 씨앗 같 아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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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봤어요. 아마 신 것 같더라고. 아씨. 아마씨. 아마씨. 아마씨는 역사가 네. 굉장히 오래돼서 지구상에서 이제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효능이 좋은 식품 중에 하나라고 예. 알려졌는데요. 8,000년에서 이제 10,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렇게 비옥한 영토에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해서 네네. 이집트 왕들도 그 아마씨를 먹어왔고요. 그래요? 또 러시아에서는 먹는 금이라고 칭송을 받을 정도로 수천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이집트 의학 관련 문헌에 보면 아마씨에 대한 효능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역사가 깊은 건강식품으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씨가 직접 피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요? 아마씨는 사실 섬유질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풍부하고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포인트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르는 리그난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리그난이라고 하는 네.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에스트로겐의 상징은 석류잖아요. 네. 석류랑 비교를 했을 때 400배 많은 우와. 리그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00배. 네. 에스트로겐이 이게 석류에서 많은 줄 알았더니 야, 이 아마씨한테는 세 발의 피네요. 네, 맞아요. 깨갱이네요. 사실 석류가 워낙에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 드세요 벌써? 이제 여기 리그난이라는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염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예. 이제 위장관 장애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예방해주고 피부를 10년 전으로 되돌리게 해주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10년 전. 네, 여드름도 진정시켜주는 항염 효과도 오메가3에 의해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이들 이제 아마씨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계신데 네. 아마씨가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그래요? 있어서 약으로도 쓰였습니다. 이제 동의보감의 기록에 의하면 기혈을 소통시키면서 품기를 몰아낸다. 그리고 해독 작용이 있으면서 피부나 대장의 건조함을 예방하고 살충 작용이 있다고 해서 좋다.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처방에 아마씨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배변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대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거 한번 이거 가져왔으니까 한번 이 맛 좀 보세요. 그럼 저렇게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좋아요? 어떻게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경식 씨가 이제 먹고 있는데요. 이거는 생 아마씨가 아니라 볶은 아마씨입니다. 볶은 거예요? 하여튼 먹는 거면 금방 달려오시는군요. 아니, 깨 같아. 깨 같아요. 깨 같아요. 엿에다가 이렇게 발라먹고 그러면 좋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드셔도 되고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셔도 되는데 아마씨는 이제 볶은 거는 그냥 드셔도 되는데 생 아마씨를 익혀서 그냥 드셔도 되는데 맛있네요. 밥으로 해서 드셔도 됩니다. 밥으로 해서. 그래서 쌀과 아마씨를 9대 1을 비율로 해서 보통 이제 쌀을 씻어 놓잖아요. 네. 그 위에 아마씨를 이제 9대 1의 비율로 올려서 밥을 하시면 되고요. 아, 생 아마씨로? 네네. 방금 이재영 MC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에 그냥 들깨처럼 참깨처럼 뿌려서 드셔도 됩니다. 이게 요거트에 플레인 요거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같이 먹으면 맛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드시고 계신 아마씨는 생 게 아니고요. 볶은 거거든요. 볶은 거. 고소해요. 생 아마씨는 이제 청산
이렇게 독성이 있는 시한 배당체가 있기 때문에. 청산가리고 청산? 네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사과씨나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살구씨 은행 들어있는 성분은 똑같은데 근데 그걸 이제 많이 이제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복통이나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볶아서 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생것을 구하셨으면 볶고 네. 시중에는 대부분 볶은 아마씨를 판매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맛있다. 자, 그럼 두 번째 재료 가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 주시죠. 뭡니까? 아, 코코넛 열매. 코코넛. 그래. 저거를 피부에 발라서 마사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코코넛이 피부에 진짜 좋은 게요. 네. 이제 라우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여기 있는 지방산 자체가 피부 장벽 성분이랑 똑같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피부를 젊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여드름이나 아토피 이런 질환에 대한 치료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코코넛 오일은 어때요? 오일 화장품에도 많이 사실 쓰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코코넛 오일은 여기서 중요한 게 정상적인 피부보다는 질환이 있는 피부에서 가려움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고요. 여기서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성분이 이게 분해가 되면서 균의 그 껍질을 없애줘요. 항해시켜줘요. 균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예. 천연 항생제 역할을 그래요?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런 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럽 같은 거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네. 뭐 무좀 예방 효과도 무좀. 있기 때문에 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여름철에 수영장 갈 때 코코넛 오일 쫙 맞아요. 바로 네. 가잖아요. 태닝 효과도 태닝할 있고. 때. 맞아. 수영장 가면 그냥 확 코코넛 냄새 나죠. 장마철에 그 저희 코코넛 오일로 이 발 관리를 잘 하면은 네. 그 저 무좀에서 해방될 수 있겠군요. 그럼요. 네. 근데 심하면 약을 꼭 바르시고요. 예방적인 의미로는 네, 이런 스크럽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코넛의 다양한 활용법이 있네요.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네,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코코넛 오일 식전에 한 티스푼씩 네. 하루에 3번씩 드셔도 좋고요. 요즘에는 뭐 드레싱으로도 많이 드시고 네. 아니면 뭐 빵에 발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고 요즘 마트 가면 코코넛 오일 이렇게 팩에 들어서 팔잖아요. 그런 거 그냥 간단하게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코코넛 워터 먹는 분들도 많던데.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항 전분 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항 전분밥? 네, 저항 전분이라는 뜻이 뭐냐면 위장관에서 소화가 좀 늦게 되고 오래 체류된다는 얘기인데 코코넛 오일을 넣고 밥을 한 다음에 이제 냉각을 시키는 원리로 밥을 하게 되면 이게 체류 시간이 길다는 건 어쨌든 식이섬유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 위에 오래 남아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포만감이 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사실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코넛도 좋은 식품이다 이랬고요. 이 음식은 어떻습니까? 음식 가겠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이보은 요리 연구가 함께합니다. 아, 또 네. 오늘은 어떤 음식 준비하셨어요? 오늘은요, 제가 면역에 굉장히 좋은, 특히 피부 면역에 굉장히 좋은 요리 들고 나왔는데요. 네. 바로 체게장입니다. 체게장. 체게장. 네. 육개장 아니고 체게장? 아니 체게장. 뭐해 체게장. 그러니까 보통 육개장은 소고기를 이용해서 양념을 개어서 만든 게 바로 육개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닭게장은 닭살을 발라서 만든 게 바로 닭게장이죠. 닭게장이죠. 네. 다들 맵고 빨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체게장은 채소와 버섯을 들깨와 같이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체게장인데요. 그래서 네. 체게장. 이세요, 아주 그렇죠, 정말. 체게장이죠. 네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피부 면역에 좋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쯤 꼭 한번 잡숴 보셔야 되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잡숴봐. 일단 재료 먼저 보시면은요. 네. 제가 지금 여기 느타리 버섯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버섯. 느타리 버섯 요거 아무래도 비타민도 굉장히 많고 비타민 D도 많은데요. 요거 그냥 이렇게 손으로 쭉쭉 찢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생거로도 많이 먹으니까 살짝 끓는 물에 데치듯이 해서 잡수셔도 좋으니까요. 데치기? 요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포인트는 바로 요 팽이버섯이에요. 팽이버섯이 이렇게 팽이버섯이 좀 말랐죠. 네. 제가 일부러 말려왔어요. 왜냐하면 이 팽이버섯 보통 이제 1,000원에 3봉지 또는 2,000원에 5봉지 뭐 이렇게 사시잖아요. 네네. 그럼 대부분 그냥 썩혀서 버리시든가 아니면 냉동
냉장고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라서 요새 식품 건조기 있고 볕도 굉장히 좋잖아요. 밖에다 말리시면 비타민 D 생성이 돼요. 그래서 피부에 훨씬 더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수시로 잡수시면 네. 훨씬 더 맛있게 잡수실 수 있고 이렇게 말린 팽이버섯이 훨씬 더 농축이 돼서 영양이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여기 말린 표고버섯 준비했는데요. 또 말렸어요? 네, 아무래도 이 피부에 좋은 그 비타민 D가 이렇게 말린 거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말려서 쓰시는데 제가 여기 끓는 물을 지금 준비를 했어요. 네. 끓는 물에다가 이 말린 표고버섯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10개 정도 넣고 팔팔팔 끓이세요. 10개. 그러면 아무래도 부들부들하게 불려지겠지요. 네. 그러면 국물은 버섯 국물이 만들어지겠죠. 어우, 좋죠. 그러니까 버섯만 꺼내고 나서 그거는 이렇게 채 썰어 주시면 돼요. 요게 저렇게 끓이고 나서 이렇게 채 썬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네.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이제 냄비에다가 가스불 켜고. 네, 불을 좀 켜고요. 제가 여기 지금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을 이렇게 둘렀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들기름을 두르고. 네.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표고버섯 국물 만들고 나서 네. 요거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채 네네네, 썬 거. 채 요거 썬 거. 집어넣고요. 네. 표고 집어넣고 들들 볶아요, 이제? 이제 볶을 거예요. 그다음에 팽이버섯도 집어넣고요. 말린 거. 네. 요거는 아무래도 물에 그냥 한번 끓이기만 해도 푹 퍼지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느타리. 여기 느타리 버섯. 버섯이 정말 듬뿍 들어가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넣을 게 있어요. 바로 양파예요. 네. 양파. 네. 만약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요. 네. 배추, 맛있는 배추 넣으셔도 되고요. 예, 네. 아니면 되고. 무채를 넣으셔도 되는데 지금쯤은 조금 이렇게 무나 배추가 살짝 단맛이 덜할 때니까요. 지금 뭘 넣느냐? 바로 양배추 넣으셔도 돼요. 네. 양배추 달죠. 네. 그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요즘에 하는 양배추 김치 같은 것도 맛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볶아주시면 여기 좀 달큰하게 들기름 물이 좀 들어야지만 이게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볶아서 슬슬 볶은 다음에. 네, 볶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버섯 국물에다가요 네. 한 가지 간을 했는데 뭘 했느냐 하면 바로 요 국간장으로 간을 했어요. 국간장. 네, 그래서 요 버섯 국물을 이쪽에다 부어줄 거예요. 경식 씨가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게.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괜찮은 네, 분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게 더 안 네, 위험해요. 그래. 서툴게 도와드리다가 아, 그렇죠. 아, 요리하시는 거 보면 안쓰러워서 참. 고운의 막상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끓여주세요. 끓일 때 만약에 제가 아까 국간장으로 간을 했지만 간이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간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요. 네. 요거는 나중에 하시고 여기에다 뭘 넣느냐? 바로 마늘을 넣어요. 마늘. 마늘이 안 들어가는 데 없어요. 그렇죠. 마늘을 넣고 여기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잖아요. 네. 요럴 때 체계장에서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깨로 여기 양념을 한다 그랬죠. 네. 들깨로. 네네네. 그래서 여기 지금 거피낸 들깨가루예요. 거피냈다는 거는 껍질을 벗긴 들깨를 들깨가루. 빻아놓은 거잖아요. 요거에다가 요거 하나 더 넣으셔요. 그 뭐예요? 바로 찹쌀가루예요. 찹쌀가루? 네, 찹쌀가루를 이렇게 넣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물이거든요. 물을 1대1로 이렇게 넣으세요. 그럼 좀 걸쭉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걸쭉하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어디다 넣느냐? 바로 요 체계장 국물에다 넣으세요. 그러면 버섯, 느타리 버섯, 팽이 버섯이 네. 요 버섯 국물에서 네. 요 들깨가루와 찹쌀가루에다가 요 버무린 물에 합산이 돼서 굉장히 걸쭉하게 농도가 좀 있게 끓여지겠지요. 그래서 요 체계장이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는 거거든요. 아, 여기 또 포인트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끓여주세요. 걸쭉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들깨탕 맛도 나겠어요. 네. 아유, 그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한여름이다. 네. 이걸 좀 보양식으로 먹고 싶다. 그러면 들깨 가루를 좀 많이 넣어요. 일부러? 걸쭉하게 들깨탕으로 진짜 잡수셔도 되고요. 아, 나는 밥은 안 먹고 좀 든든하게 다른 걸로 조금 이렇게 단백질 같은 경우로 채우고 싶다. 그러면 순두부 넣어서 들깨 순두부탕으로 해서 잡수시면 맛있겠다, 요게 그거. 또 굉장히 맛있어요. 네. 근데 여기 끓이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네, 네, 조금만 기다릴게요. 네. 야, 저기다가 저 수제비 넣어도
천재 같아. 아니, 조랭이 떡국. 조랭이. 네, 조랭이 맛있을 떡국.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맛있겠죠. 같고. 조랭이 그럼 떡국. 끓는 동안에 버섯이 듬뿍 들어갔어요. 네. 버섯 건강에 좋다는 걸 우리가 익히 아는데 피부에도 그렇게 좋습니까? 오늘 이제 주제가 피부 질환 중에 곰팡이 질환이잖아요. 이게 잘 잡으셨어요, 재료를. 곰팡이로 곰팡이를 잡는 겁니다. 버섯은 이제 균사체인데요. 이제 기온이 서늘한데 대부분의 버섯의 효능이 예.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면서 피부 면역을 안정시켜주는 생리활성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베타글루칸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은 버섯의 세포 벽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리하실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는데 믹서로 갈든지 가루내든지 그래야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베타글루칸이 잘 이제 소화 흡수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런 식으로 요리를 한 경우는 버섯을 먹을 때 잘게 씹어서 세포벽을 다 찢어주시면 피부 건강을 치료하시는데 관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 들깨가루로 맛을 냈잖아요. 네. 예. 사실 들깨가루에는 감마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거는 피부 미용을 위해서 저희가 보조제로 섭취를 할 정도로 피부 미용에 유명한 좋은 성분입니다. 이게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 노화 예방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도 풍부하고 무기질도 풍부하고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결이 굉장히 맨들맨들 보들보들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 끓었어요. 지금 얘기하는 부글부글 사이에. 끓고 있거든요. 달라졌어요. 와, 얘가 달라졌어. 그렇죠. 먹음직스럽게 됐어, 지금. 굉장히 먹음직스럽죠. 네, 향도 지금 너무 네. 좋아요. 저는 아침에 다른 국 필요 없고요. 요 채기장 한 그릇이면 그러게. 진짜 땀나는 여름에 아주 좋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부담도 없어요. 네, 요거에다가 요거 하나, 파. 파 하나. 어슬하게 쓰. 네, 어슷하게 써서 파 하나 하고요. 혹시 간이 맞나 안 맞나 경식 씨 한번 네네. 봐주시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요거 영광을 한번 주시다니.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시원하고 네. 이게 국물은 걸쭉해 보이는데 맛은 느낌은 굉장히 맑은 느낌이에요. 제가 소금 깔끔해요. 소금 조금 넣을까요? 네, 조금 넣어주세요. 조금만 넣을까요? 네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절대 이해 못하는 거. 그래. 저거 먹고 시원한.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한 소끔 조금 끓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채게장하고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을 반찬. 네. 궁금하시죠? 필요하죠. 네.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피부에 굉장히 좋은 건데요. 네. 바로 강황을 넣은 오호. 노가리포 조림이에요. 노가리. 좋아하시죠, 노가리포? 아우, 좋아요. 노가리 좋죠. 아이, 남자들 시원하게. 다 좋아하시죠. 네. 우리 노가리인데. 노가리포 좋죠. 바로 요게 노가리예요. 우린 네. 노가리를 늘 마시니까. 그럼. 바로 이게 노가리인데요. 네. 보통 이제 건어물상에 가면 바짝 마른 노가리가 있고, 반건조. 예, 이렇게 약간 부들부들한 반건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반찬을 할 때는 이렇게 부들부들한 반건조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근데 부들부들한 반건조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살짝 단맛을 가미하거든요. 조미한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걸 빼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빼느냐? 바로 건강을 이게 위해서. 쌀뜨물이거든요. 쌀뜨물. 네, 쌀뜨물에다가 요렇게 지느러미하고 요게 대가리하고 밑에 꼬리만 자른 다음에 담궈 놓으세요. 쌀뜨물에. 네, 한 2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여기에 있는 가미가 좀 빼질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노가리포가 담백하고 고소하겠지요. 요거 가지고 이제 요리하시면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담궈놨던 거를 요따가 이렇게 건져놨어요. 네. 네, 건져서 이렇게 좀 잘라놨어요. 먹기 좋은 크기로. 요거 그냥 하시면 돼요. 왜냐? 요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가시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먹기에도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해놓으셔야 입안에서 뭘 좀 빼놓지 않고 훨씬 더 잘 번에. 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장을 해볼게요. 요게 중요할 것 양념장 같아요. 아주 쉬워요. 간장. 쉬워야지 해볼 만해요. 간장. 그다음에 제가 간장. 여기다가 고추장을 조금 넣을 거예요. 고추장 고추장을요? 넣어서 고추장을 조금 이렇게 섞어 놓을 거고요. 걸쭉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고추장 기운 있어야 훨씬 더 맛있게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마늘, 네. 그리고 요게 맛술이에요. 맛술. 네. 그리고 요게 매실청이에요. 매실청이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아무래도 비린 맛이 살짝 올라오는 거에는 설탕보다는 이렇게 매실청을 매실청. 넣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요게 이렇게 한 소끔이 끓을 때
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 이렇게 좀 끓어오르죠? 네. 이럴 때 노가리포 준비한 거 그냥 넣으세요. 끝이에요, 그게 그러면? 네, 네. 끝이에요. 오, 이렇게 해서 볶아요. 네. 양념이 배이도록만. 요거는 좀 양념 베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해서 좀 오래 좀 조리듯이 하면 좋겠어요? 아, 그래도 좋은데요. 네. 제가 아까 쌀뜨물에 미리 한번 불려놨던 거기 때문에 네네. 양념이 굉장히 흡수가 빨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조리시진 마시고요. 이렇게 양념이 스며들도록만 하는데 여기에 이제 포인트. 포인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강황가루거든요. 몸에 좋죠. 이 강황가루는 인터넷에 판매를 하니까요. 거기서 구입하셔도 되는데요. 이 네. 강황가루를 이렇게 뿌려주세요. 사실 이 강황에는 커큐민이 있어서 굉장히 네. 피부에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카레만 해 드시지 마시고 조림에도 해주시면 네. 요 강황가루가요. 이 노가리포에 있는 비린 맛도 조금 없애주고 훨씬 더 맛있어요. 다 됐어요. 자세가 나와요, 이제. 그렇죠? 빠르죠? 네, 자, 진짜 그럼 빠르네. 요거에다가 네. 뭘 넣냐 하면 불을 살짝 끈 상태에서 네, 끈 상태에서. 이게 지금 올리고당이에요. 윤기를 좀 내야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윤기 나게 올리고당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조금 넣어요. 맛있겠다. 향이 고소한 맛을 좀 네. 향이 여기까지 막 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서둘러 주세요. 그다음에 깨. 깨까지. 끝. 자, 다 됐어요. 아우, 저거 맛있겠다. 네. 실시간으로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요. 아, 저도 경식 씨 옆에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따라하면 저 이렇게 맛이 하면- 안 나요. 또. 그게 신기해. 집에서도 하면 또 이 맛이 안 나요. 자, 이렇게 하면 강황을 뿌린 노가리포 조림. 네. 그다음에 체계장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예. 네. 아이고, 저 이제 배식을 해 주시는 동안 레시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노가리. 그대가 좋아할 거리를 미리 알아놨어요. 그대가 원한다면 나 계속 노래해줄게. 그러니까 나와 밥 한 끼 해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맛있는 한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체계장 보기만 해도 뭐 아주 그냥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건강 그 자체죠. 네. 각종 버섯이 들어갔고요. 아. 그리고 강황 노가리포 조림. 노가리. 노가리 노래도 있잖아. 노가리 따따라라. 아닌가? 노바디. 노가리. 아, 그 노바리였나? 야, 노가리 맛있- 원추. 강추합니다. 이제 맛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이 향이 와. 맛있어요. 이런 맛을 너무 개인적으로 고소해요. 아, 국물 좋네. 나 좋아해요. 아니야, 제대로 아침 한 상 받은 것 같아. 그렇죠. 네. 굉장히 깊은 맛이 나는데요. 어우. 사실 이게 들깨만 들어가도 이렇게 깊은 맛을 내는데 제가 찹쌀가루를 같이 가미해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버섯들끼리 이렇게 끈끈하게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목 넘김이 좋으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체계장. 네. 체계장 맛이 반어적인 표현이긴 한데 굉장히 가벼우면서 굉장히 깊어요. 네. 정확한 표현인 이거 것 어떻게 같아요.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포인트가 저희가 표고버섯을 특히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다가 넣고 푹 한번 끓여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피부 면역에 좋은 비타민 D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딱 한 입 먹으니까 이 말이 버섯 향이 그냥 쫙. 절로 나와요. 너무 버섯 좋은데요? 밭을 쫙 지나가는데 어라? 들깨밭이네. 아니, 강황 넣었잖아요. 네. 강황이 이게 또 피부의 포인트인가요? 근데 강황이 사실 민간요법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강황이 이제 인도 거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실제로 강황에다가 밀가루랑 우유 넣고 팩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강황에서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커큐민은 항산화 효과도 있고 항염 그리고 항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피부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
진정시키고 또 항노화 효과도 있어서 이제 피부를 5년 전으로 되돌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걸 드시던 네네. 노가리. 네. 노가리는 어떤 효능이 있어요? 일단 뭐 말씀드리기 전에 노가리가 지금 딱딱하지가 않아요. 아까 네. 쌀뜨물에 담가 놓으신 게 저는 정말 이렇게 큰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렇게 마른 반찬 보면 딱딱해서 치아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먹기가 너무 좋고 맛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네. 그리고 이제 하필이면 명태가 아니고 노가리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명태나 노가리 껍질에는 콜라겐 성분이 많은데 특히 이렇게 어류 콜라겐은 분자량이 작아서 소화 흡수가 더 잘 돼요. 그리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해주면서 이렇게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A나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비타민 B군도 많아서 시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기관지, 점막이나 피부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노가리도 잘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가리가 굉장히 부들부들하죠. 네, 네, 아까 쌀뜨물에 한번 20분 정도 한 불렸는데요. 사실 반건조가요. 어떤 거는 굉장히 흐물흐물하게 돼 있고 어떤 거는 약간 좀 바삭하게 돼 있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질감을 좀 보시고 만져보고. 어떤 거는 한 10분, 어떤 거는 한 20분 정도 이렇게 불리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 노가리 이건 반찬으로 이거 꼭 필요 아이템. 이거는 냉면에다가 같이 먹어도 되고, 국수에 잔치 국수에다 넣어도 먹어도 되고. 왜냐면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저같이 임플란트 한 사람들은 임플란트 하셨어요? 너무 좋은데. 그래요? 임플란트 하셨구나. 몰랐네요. 아니, 사실 이렇게 노가리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저는 도시락 반찬으로 많이 해 먹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광황을 넣게 되면 훨씬 더 비린 맛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광황가루를 넣었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인가요? 네, 비린 맛이 전혀 없어요. 강황 향이 확 많이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진 않죠. 네. 아, 비린 맛을 딱 잡아준 네. 거군요. 그럼 근데 뭐- 만약에 어머님들이 강황이 없다, 그럼 어떡하지? 카레가루 조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 이거 그럼 강황차입니까, 이거? 노란색이었어요. 이 차는요. 네. 세상에 없는 토마토차입니다. 에? 이게 토마토예요? 토마토차예요. 토마토가 차가 돼요? 네네. 왜 노랗게 되죠? 어머, 토마토 향이 나요. 네, 그럼요. 오. 네. 토마토는 이제 과거부터 이제 약으로도 썼는데요. 이제 문헌에 보면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렇게 습기가 많은 곳에 오랫동안 기거해서 생긴 피부병을 치료할 때 네. 토마토나 줄기, 뿌리, 잎을 같이 달여서 먹고 네. 이걸 씻어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네. 토마토는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성을 띈다 그랬잖아요. 사과산이나 구연산이 많아서 산성 성분이 많아서 피부 산도도 유지해주면서 곰팡이 기능부터 이렇게 피부를 방어하는 작용이 좋기 때문에 토마토 차를 많이 즐겨보시죠. 근데 선생님, 왜 토마토가 우리가 보통 차 그러면 토마토 색깔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노란색이에요? 노랗죠 이게? 토마토를 이제 끓이면 이제 빨간색이 나오지 않고요. 약간 베이지색처럼 노르스름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색을 예쁘게 내기 위해서 짜잔 치자를 약간 넣습니다. 치자를 한 세 쪽 넣으면 그러니까 치자의 효능은 영향은 미치지 않고 맛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색을 아주 예쁘게 오렌지색처럼. 네. 맛있네. 어떻게 만드는지 해주셨나, 지금? 시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볼까요? 네. 간단하게 제가 네. 병원에서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토마토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자, 씻어서 토마토를 이제 잘게 이렇게 썰어서 이걸 후라이팬에 넣고 포도씨 기름을 넣는데요. 네. 포도씨 기름을 넣어서 약간 이제 볶아줍니다. 볶아서 그러니까 라이코펜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제 포도씨 기름을 이렇게 3스푼 정도 넣어서 볶아서 이거를 부직포에 넣고 잘게 이제 으깨주죠. 열이 가해지면 으깨지는데 이걸 부직포에 넣고 물 2리터에 이것을 넣고 1시간 정도 약한 불로 졸이면 이제 치자를 넣네요. 그렇죠? 치자는 이렇게 통으로 한 3개 정도 양을 넣어서 물 2리터에 넣고 1시간 정도 졸이면 물이 1리터 정도로 졸아듭니다. 그럼 예쁜 토마토 차가 우러나죠. 그걸 이제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하루에 2-3차례 정도 상온 이상 온도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피부에 먹다 남은 건 피부에 좀 뿌리셔도 아, 피부에 이거, 도움이 되세요. 이렇게. 이렇게 스프레이에 넣어서 예. 이렇게 피부에 뿌리셔도 얼굴에 뿌리셔도 되고요. 눈 감고. 아, 미스트 뿌리듯이 네네. 토마토 뿌리듯이 미스트 만들어 좋습니다. 뿌리면 알겠습니다. 되겠네요. 오. 아, 오늘 저 장마철 곰팡이에서 우리 몸에 있는 곰팡이까지 쫙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루 사이에 폭염특보가 확대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날씨는 어떨지 야외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혜원 캐스터.
네, 행복한 아침 시청자분들 오늘도 더위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인데도 머리 위로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오후 시간은 얼마나 더울까 싶으시죠? 오늘도 33도 안팎의 더위를 피해가긴 어렵겠습니다. 특보 지역은 어제보다 더 추가돼서요. 조금 뒤 1시간 후에는 서울과 경기, 영서 지역에도 내려지겠습니다. 서울은 한 달 만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겁니다. 오늘도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오후 시간은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이 짙어지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소나기 소식 없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빨래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불쾌지수가 평소보다 높아집니다. 적당한 냉방은 좋지만 적정 온도인 26도에서 28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9시를 조금 넘긴 현재 전국이 2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1에서 3도 높아져 서울, 안동 32도, 청주, 대구 33도, 광주는 31도 예상됩니다. 내일 올해 첫 장맛비가 찾아옵니다.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낮에는 남부로 확대되겠고요. 장마 전선은 잠시 남아있다가 주말에 다시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33도 안팎의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다가오는 장마 전선이 조금 더 북상함에 따라 중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우 유동적이니까요. 실시간 기상 정보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이 있었죠. 그게 벌써 69년 전 일인데 네.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